겸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 대비와 PD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건 곤란하지. 자, 오늘은 로그 간단하게 볼 거고 넘어가서 저 지수 로그 함수를 좀 제대로 볼게요. 일단 로그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로그의 정의는 이런 지수식이 있을 때 누구를 표현하는 기호를 로그라 그러죠? x를. 이거는 왜 돼요? x는 로그 a의 n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이랬을 때 얘를 뭐라 부르고? 얘를 진수라고 부르죠. 밑조건 a는 몇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몇이 아니다? 1이 아니다. 자, 0보다 큰 이유는 내가 여기 x에다가 뭘 넣고 싶어? 모든 실수를 넣고 싶어요. 그러려면 당연히 a가 마이너스면은 2분의 1 같은 거 올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약속인 거야. 로그를 정의할 때에는 얘는 0보다 큰 값만 넣기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a가 1이 되면 1이어도 1이고 2여도 1이고 3이어도 1이고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x값이 딱 하나로 지정되는데 무슨 일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몇이면 안 된다? 1이면 안 된다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n도 자연스럽게 0보다 어때질 수밖에 없어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수 조건, 이게 밑조건. 밑진수 조건이죠.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기보다는 너네가 가장 실수할 여지가 많은 그 부분들이 저걸 고려하지 않아서 그 내신 때 아픈 기억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유, 아니야. 그냥 본 거야. 나의 옆에 너가 있었을 뿐. 네. 근데 보통 이런 거 말하면은 잘 걸리더라고. 여기다 이렇게 내가 뭔 말을 하면 그건 안 돼 이런 경우가 많아갖고 본능적으로 널 쳐다보게 된 거야. 그래, 아니야. 훌륭해. 자, 아무튼 그래서 봅시다. 로그의 연산들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로그의 1이 몇이다? 여기다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결과값은 몇이다? 1이다.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는 로그가 더하기 밑이 똑같은 상태에서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칠 수 있다? 곱하기로 합칠 수 있고. 이상한 쪽에서 자꾸 대답이 들리는데 빼면 나누기로 합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로그 a의 m의 b의 n. 그러니까 밑과 진수 위치에 전부 다 지수가 있어. 그럼 그 지수는 밑에 있는 지수는 어디로 가고? 분모로 가고 얘는 분자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너의 눈을 약간 뭐? 6값 다시 써주세요. 이거? 아니. 그러면? 이거. 이거? 로그에. 아, 이거 6 진짜 6 같잖아요. 진짜 육 같다 진짜. 왜? 육 같다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얘를 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어요. 밑변환 공식이라고 그러죠. 그럼 C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다. 그래서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는 무슨 관계다? 서로 역수 관계다. 그 다음에 A의 로그 B의 C는 누구의 위치를 바꿔도 값의 변화가 없다. A와 C의 위치를 바꿔도 값의 변화가 없다. 이 정도가 로그의 성질들이죠. 그 다음 성형 로그, 밑이 몇인 로그? 10인 로그를 성형 로그라고 하고 그냥 밑이 생략해서 쓴다. 옛날에는 LN도 똑같이 그냥 저렇게 썼다. 미적분 친구들 기준으로. 그래갖고서 헷갈렸어. 문제 보고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갖고 좀 편해졌죠. 자, 뭐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저 11페이지를 볼 건데 여기에는 지수 로그, 그러니까 로그와 로그 부등식 정도까지 같이 플러스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번 문제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표현 이런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수능적 사고를 하려면 이런 문제를 잘 푸셔야 돼요.
또 25만 야 아니야. 나 이제 잘 알아. 난 거짓말 하지. 나 이제 잘 알아. 아니 내가 한 거 아니야. 김태희가 했어. 뭐? 진짜야. 자 지금 문제편을 읽어봅시다. 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조건이라 함은 주관식 객관식. 객관식이야. 자 요놈이 뭐가 되도록? 요놈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다? 12개다. 뭐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야 얘가 양수가 된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로그 2의 루트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가 로그 4의 75 빼기 kn보다 크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로그는 항상 무슨 조건 생각해야 돼? 밑진수 조건 생각해야 되니까 얘가 0보다 어때야 되고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겠죠 결론적으로는. 맞나요? 그럼 이거부터 풀어볼까요? 첫 번째 얘는 1번 n제곱 마이너스 10n 마이너스 75가 0보다 작지. 그러면은 5, 15에 마이너스 였다 붙이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5에서 n이 몇 사이다? 15 사이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2번 또 2번 또 3번 2번은 쉽네요. 그냥 n이 뭐보다 작다? k분의 7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3번은 정리해보면은 이게 사실 좀 계산을 요령껏 했으면 좋겠는데 좌우에 2를 곱하면 얘가 2의 몇 승이야? 2승. 그럼 2분의 나오지. 그 약분되네요. 얘는 2를 곱해서 위로 올리면 제곱으로 되네요. 그럼 밑이 2로 통일됐을 때 이 안에 있는 애가 얘보다 어떠면 돼? 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 우변으로 다 넘겨주시면 n제곱 빼기 k 플러스 10 n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럼 0보다 크고 n이 k 플러스 1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 위의 내용 다 무시하고 위의 내용을 정리하는 게 이거 세 개잖아. 이 부등식을 전부 다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몇 개 있도록? 12개 있도록 k 값을 잘 설정해봐라. 근데 k의 뭐를 구하래? 합을 구하래. 그럼 k가 최소한 몇 개 있다는 거예요? 2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n의 하한부터 생각해 봅시다. 얘는 하한 값에 제약이 없지. 얘는 하한이 0보다 크다지. 얘는 마오보다 크다지. 근데 자연수를 쓰니까 어차피 하한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네. 그럼 당연히 이 12개의 자연수의 시작점은 누구겠어? 1이겠죠. 뭐야? 그럼 몇 가지 된다는 거야? 12까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이 몇이 되게 만드는데? 12가 되도록 만들면 되겠지. 그러면은 그냥 심플하게 얘를 경계로 해서 12를 마지막으로 포함하게 만드는 K를 생각해봐. 3이죠. K에 3 넣으면 이거 몇 대? 13대. 그럼 13보다 작다잖아. 근데 여기 K에 3 넣으면 몇 대? 뭐라고? 25대죠. 25. 그지? 그럼 25보다 작다, 13보다 작다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니까? 13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되죠. 그러니까 K가 3이면 일단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오. 누가 수업 시간에 모모들 안 하는 거야? 누구야? 뭔가 이렇게 발랄한데? 느낌. 웨소리가? 주아가 당황했어. 주아가 당황해서 반응하더라고요. 난 주아 건줄 알았어. 자 여기까지 오케이죠? 근데 그러면은 K가 3이 아니면 당연히 얘를 통해서 12가 되는 일은 없을 거 아니야. 맞나요? 근데 생각해봐. K를 점점점 키우면 얘의 값이 어때지지만 커지지만 얘의 값은 어때요? 그러면 얘를 경계로 해서 다시 한번 12를 포함하게 딱 마지막으로 포함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대충 7 넣어봐.
그럼 10점 땡이지. 그럼 7보다 작은 수 넣어야겠지. 그럼 6 넣어봐. 6 넣으면 12.5지. 그러면 6이면 되겠지. 그 다음에 5 넣으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그럼 이렇게가 끝인 거네. 그치? 그래서 두 개 합은 9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다. 진짜. 자, 핵심은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하철 수고 왔다고? 자, 나머지는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부터 좀 우리가 집중합시다. 내가 고2 때부터 개념 프린트 주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랑 똑같죠, 사실. 하면서 얘기했듯 이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전부터 사실 가르쳤던 내용이란 말이야. 이게 내가 뭐 올해 수능 보고 이렇게 개편하고 이런 것들이 크게 없어요. 크게 없는데 이 함수의 확대 축소는 작년 22번의 메인 주제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의미였죠. 물론 그거 아닌 방법으로 조금 어렵게 직관성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냥 이 방법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확대 축소에 대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fx가 2의 x승이고 gx가 2의 2x승이야. 그러면은 gx는 사실 fx의 x 위치에 몇을 넣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2x를 넣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는 거죠. 그지? 근데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fx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 몇 지나요? 1,2 지나죠. 근데 내가 얘의 y값이 2가 되고 싶어. 그럼 x에 몇을 넣으면 돼? 진짜? 2분의 1을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해볼까? 이렇게. 자, 이번엔 얘 2, 몇을 지나요? 4를 지나죠. 근데 얘를 4를 만들고 싶어. 그럼 몇을 넣으면 돼? 1을 넣으면 되겠죠. 맞나요? 자, 생각해보면 결국 동일한 y값에 도달하고 싶어. 그랬을 때 대입하는 x가 몇이 된 거야? 절반이 된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y는 fx가 있고 y는 f2x가 있어. 근데 y값이 자 f 하트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뭘 넣으면 되는데? 하트를 넣으면 되는데 얘는 뭘 넣으면 돼? 2분의 하트를 넣으면 되죠. 결국은 하트가 몇이든 간에 항상 넣어야 되는 값이 몇 분의 몇이 된 거야? 2분의 1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찍히는 y값들도 전부 다 x좌표가 절반인 지점들을 이렇게 찍게 될 거라고. 맞나요? 얘 역시 얘를 기준으로 절반인 지점들을 골라서 이렇게 찍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 규칙성을 한번 요약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x 대신에 2x를 대입했더니 찌부됐다. 몇 분의 몇만큼? 2분의 1만큼. 좀 저급하니까 고급진 용어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x축의 방향으로 몇 분의 몇 축소됐다? 2분의 1만큼 축소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일반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x 대신 2x를 대입했더니 2분의 1 축소되었다는 얘기는 x 대신 ax를 대입하잖아. 그러면은 x축의 방향으로 몇 분의 몇만큼 축소한 거다? a분의 1만큼 축소한 거다. a가 1보다 크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만큼 축소했다. 그러면은 얘는 얘 입장에서 보면 축소잖아.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뭐 한 거야? 확대한 거잖아. 그리고 x에 몇 x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거꾸로 가고 싶으면
2분의 1 x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x 대신 a분의 1 x를 대입하잖아. 그럼 x축의 방향으로 a배만큼 확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y도 똑같지 않을까요 사실은? 자 봐봐. y는 fx가 있고 2분의 y는 fx가 있어요. 얘는 지금 얘 대신 몇 y를 대입한 거야? 2분의 y를 대입한 거잖아. 그럼 y좌표가 다 몇 배 됐다고 봐야 돼? 2배 됐다라고 봐야 되죠. 실제로는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은 결국은 2배 되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지. 네. 결국은 이거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확대 축소는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런 관점으로 봅시다. 사실 x에 1보다 큰 x를 대입했다라는 것은 얘가 어떻게 된 거야? 밑이 더 어때졌다라고 봐도 돼? 1보다 큰 x를 대입했어. 2x, 3x, 2분의 3x, 1.7x 이런 걸 넣었어. 그럼 밑이 더 어떻게 된 거죠? 지수함수의 밑이 더 커진 거죠. 맞나요? 그렇단 얘기는 어떤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밑을 키우면 키울수록 어느 방향으로 더 붙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 더 붙는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y는 a에 x가 있는데 a가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요놈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 x축과 달라붙는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 개념을 이해해주면. 나연이 이해 안 됐고. Y축에 달라붙는 아, 그래, 거 쏘리. 아니에요? 맞아. 그렇지. 이해 안 된 게 아니라 내가 바보 같았지. y축에 달라붙는 거죠. 아 그래요. 맞습니다. 네, 바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동아쌤은 왜요? 싫다고 어때? 아 싫어. 야, 이씨. 야 왜 싫어해? y축에 달라붙는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럼 만약 감소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달라붙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차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무슨 함수? 서로 역함수 y는 x의 대칭. 그러니까 로그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맞나요? 그러면 동일한 규칙을 표현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매번 생각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그냥 내가 얘를 거기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놨죠.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증가, 감소, 그리고 지수, 로그와 관계없이 딱 이거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된다. A가 커지면 어느 위치에서 제1사분면에서 점근선함과 멀어진다.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지수함수야. 당연히 점근선이 무슨 축이야? 그래,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지. 그지? x축이야. 그럼 1사분면과 인접한 x축은 누구야? 요거지. 그럼 얘로부터 더 멀리 있는 애가 밑이 어떤 애고? 큰 애고 작은 애. 이렇게 되는 거지. 지수함수야. 1사분면과 인접한 점근선 이거야. 더 멀리 있는 애가 밑이 어때? 그죠? 참고로 2분의 1이랑 3분의 1은 누가 큰 거예요? 얘가 큰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더 멀리 있는 애. 이해되시죠? 자, 로그함수는 점근선이 1사분면과 맞닿은 게 얘죠. 그럼 얘로부터 더 멀리 있는 애가 밑이 더 어떤 애? 큰 애. 얘로부터 더 멀리 있는 애가 밑이 큰 애.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 주시면 네 가지.
모든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완전히 이해. 그래? 거의 한 9개월 전에 완전 이해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해. 아니 근데 1학기 때 하는 성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오케이. 맞는 말이야. 2학기 때 좀 나빴을 거야. 나쁘다 진짜. 자, 그다음 넘어가서 14페이지. 아, 이거는 방금 내가 설명한 걸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거죠. 바로 15페이지로 갑시다. 머리 안 시영이 괜찮아? 좋아요. 아까 위기가 있었는데 그 알람이 울리고 나서 좀 깼어. 역시 근데- 알람인가? 긍정적 효과야. 좋은데? 수아 이때 일어나 원래 주말에? 안 그렇게 일어나지. 근데 알람이 시험 기간이라. 자, 그 다음 지수로그 함수의 기하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볼 건데, 사실 우리 일반적인 수업할 때 많이 했던, 왜? 15쪽이요. 많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1번. 직선이 있다. 직선이 두 점이 있다. 근데 직선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 자, 그러면 본능적으로 해줘야 되는 행동이 있지. 직각 삼각형. 직사각형 만들어주세요. 애의 정체성을 바꾸면 어떡해. 저는 직사각형 만들어주세요. 직사각형. 여기서. 직사각형 만들 수는 있어 이렇게. 그지? 얘를 만들면 얘와 닮음인 삼각형의 길이 비율이 1대 2대 어디서 나온 거야? m 대 루트 1 더하기 m 제곱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셋 중 아무거나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를 이제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겠죠. 아, 내가 거기에 예시를 2로 들어놨다고 이제 2라고 대답한 거구나. 자,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소소하게 좀 잘 안 보이게 적어놨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좌표 평면이 그려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기하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보여.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 뭐가 보인다? 직각이 보여요. 그러면 항상 어떤 특정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거잖아. 그럼 이 두 삼각형은 서로 뭐다? 닮음이다가 항상 성립합니다. 왜냐면 동그라미 x 더하면 몇 도? 90도. 근데 이 수선의 발 떨궜으니까 동그라미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긋더라도 항상 이런 애들은 닮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닮음인 두 삼각형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연습해 주셔야 돼요. 뒤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그럼 문제를 그냥 바로 볼까?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보는 게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쉬울 테니까. 20번. 너가 배가 고프대. 배가 고파? 화이팅. 맨날 마음 혼나서 쌤이 싸줘. 맞아. 저희 피자 안 들어가나? 그러게 빨리 정해 봅시다. 나를. 얘는 방학이 끝나고 언제라고요? 우리 방학 스케줄이 수요일부터. 수요일 그 1월 6일인가 그때부터 시작할 거야. 화요일인데요? 1월 6일은 화요일인데요? 화요일부터예요? 진짜로? 화요일부터 언제까지? 왜 화요일부터예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크리스마스 쌤 저 그럼 토요일에 못 와요. 그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영어는 딱 1월 되자마자 방학 스케줄이 바뀌어서 토요일 10시부터 이런 건데. 근데 근데 토요일 애초에 그때 방학을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아이 진짜 말 좀 이쁘게. 응? 그래서 언제까지 방학이라고요? 말씀 안 해주셨어요. 1월 6일부터 쭉. 정확히 언제?
아 방학 스케줄 다르다고. 아저 계속 결방 얘기하는 줄 알고 무슨 계속 결방 방학은 문제 이제 결방 문제. 아 그 방학? 아니 결방 방학은 25일부터 그 주 주말까지. 아 잠깐만. 수요일, 별로 수, 없는데. 목, 금, 토일이잖아. 응. 근데 이러면 엥? 수요일만 3번 쉬는데. 그냥 수도를 이렇게 많이 쉬어요. 근데 요즘 아니야 전화는- 아니야 수요일은 아니야. 수요일은 2부잖아. 왜 쉬어? 안 쉬지 목금 목, 금, 토일이지. 토일. 어. 다행이다. 음 기분이 안 좋을 뻔했어. 근데 너네 상관없지 않아? 그걸 뭐지? 자 조용하고 봅시다. 방학이면 너는 원래 어차피 화수목금토일 없고 얘는 수금이 그때 방학이 아니잖아. 방학이잖아. 아니 20. 방학 25일. 스케줄이 아니잖아. 아, 그러면. 아니 12월 25일이야? 응. 아, 1월 25일이야? 난 그런 건 줄 알았어. 방금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했잖아. 못 들었어. 알았어? 자자자 조용하고.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이런 습관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실수 있었어. 문제를 딱 보잖아. 그러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조건 구하라는 거. 맞아요. 구하라는 건 먼저 봐야지. 내가 그걸 안 봐서. 자, 뭘 구하래? m 더하기 n을 구하래. 그러면은 우리 문제 풀이를 한번 상상해 볼까? 자, m 더하기 n을 구하래. 근데 m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응. 맞지? 그러니까 저 지수함수에 있는 m과 n을 밝혀내는 거잖아. 그럼 어떤 구조로 밝히라는 것 같아? 함수식이 들어가 있지. mn을 구해야 되지. 그럼 m과 n에 당연히 뭘 세워야 돼? 식을 세워야겠지. 그럼 n과 n에 식을 세운다는 얘기는 x와 y에 뭐를 한다는 거야? 어떤 값을 대입하겠죠? 그럼 대입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저 지수함수 위에 있는 뭐를 점을 대입해야겠죠. 그러면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을 찾아야겠지. 자, 지수함수에 있는 점은 누구예요? A랑 B. A랑 B죠. 결국 이 문제는 지금 언급한 것들을 통해 A, B의 좌표를 찾아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좌표가 뭐냐?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좌표를 찾기 위해서 여기 직각삼각형이라든가 3x라든가 길이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는 거라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해주고 진행을 해줘야죠. 근데 보면은 y는 3x 보이죠? 뭐가 나와 있네? 기울기. 기울기가 나와 있네. 자, 그 문제에서 쓸데없는 정보는 없어요. 전부 다 쓸 데가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저 기울기 쓸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보면은 점 D가 C와 A를 5대 3으로 외분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이 길이의 비율이 2대 3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얘는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쓰겠죠. 그러면은 이 정도를 미지수로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편의상 얘를 2K라고 한번 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K랑 그러면은 얘는 몇 K예요? 3K. 거짓말.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얘왜 이래? 약간 그 아니야. 자, 그럼 얘 y 값은 뭐예요? 6K. 그럼 좀 못생기다. 2대 3이잖아. 그럼 6K지. 그러면 얘는 몇 K? 3K요? 이게 K면 이게 4K지. 10K. 그럼 여기는 10K겠다. 괜찮은가? 얘는 좀 괜찮네. 괜찮나요? 자,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좌표 평면에 뭐가 보이면? 좌표 아니 좌표 평면에 당연히 좌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보이면? 길이. 직각. 직각이 보이면 반드시 이런 닮음인 두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근데 여기 직각 보이죠? 이렇게 있지. 자, 그럼 어떤 보조선을 긋는 게 적절하냐? 이런 보조선을 긋는 게 적절할 거예요. 와 진짜 생각을 못하는 거였어. 그래야 이렇게와 이렇게가 서로 뭐다? 닮음이. 닮음이 다를 쓸 수 있을 테니까. 아 싫어. 잘못 그렸다. 오케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뜯어보면은 그냥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해준 겁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근데 기울기가 3이라고? 그럼 몇 대 몇?
1대3. 1대3 알파 3알파 이렇게 놉시다. 자 근데 여기가 2K잖아. 이게 알파잖아. 그럼 얘는 2K 더하기 알파. 알파고 얘가 4K잖아. 얘가 3알파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4K가 4K 마이너스 3알파지. 근데 얘 역시 닮은 비가 몇 대 몇일 테니까 1대3. 1대3일 테니까 얘의 3배가 쟤랑 같겠죠. 그럼 3배 하면 12K 마이너스 9알파가 2K 더하기 알파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예. 정리해주면은 10K는 10알파니까 K는 알파다. 가 나오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이걸 구한 이유는 여기의 넓이가 몇이다라고 나와있어? 20. 20이다 라고 나와있기 때문이죠. 그럼 당연히 이게 알파고 이게 3알파인데 알파랑 K랑 같으니까 다 K로 바꿔볼까요? K도 3K지. 그럼 얘 루트 10K지. 근데 얘도 K 알파 같으니까 이게 K고 이게 3K니까 아 닮음이 아니라 뭐가 됐네요? 합동이 됐네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고 2분의 1 하면은 5K의 제곱이지. 이게 몇이다? 2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루트 10K 제곱하면 10K 제곱 2분의 1 하면 5K 제곱. K가 2. 그러면 K는 당연히 양수일 테니까 2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목적을 이루었는데요. 우리는 MN을 찾고 싶어. 그래서 A, B의 뭐를 찾고 싶어? 좌표를 찾고 싶어. 찾았네. 몇 콤마 몇이에요? 2,10. 거짓말. 4,10. 4,12 이렇게 되고요. 얘는 알파잖아. 그럼 이게 3K지. 그러니까 몇 콤마? 6 콤마 18이겠죠. 그러면은 2호의 계산이니까 넘어갑시다. 여기 4, 12 넣고 6, 18 넣고 빼서 M 소거해서 M 구하고 N 구하고 아니면 거꾸로 소거해도 되긴 하고 그래서 이렇게 MN 값 찾아주면 된다. 이해되시나요? 해주시면 안 돼요? 원래? 자, 4,12 대입했어. 대입했어. 아이고 어떻게 뭐 하고 싶네? 연립하는데 어떻게 연립하고 싶네? 빼고 싶네. 그러면 거꾸로 뺍시다. 여기죠. 얘는 2의 6승 64에서 2의 4승 16 빼면 48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승이죠. 근데 이게 8이네요. 그럼 m이 3이겠다. 그러면은 3 내면 2겠다. n은 10이겠다. 끝. 와우. 이해되시죠? perfect. 다시 앞으로 갑시다. 몇 쪽이야? 15쪽. 자, 아까도 얘기했듯 얘도 썼고 얘도 썼지 사실. 1대3인 거 썼고요. 그리고 이거 썼고.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2번. 자, 2번은 글로 써져 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지금 잘 읽어보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 다항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방법.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봅시다. 구할 수 있긴 하죠.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돼? 아니, 복잡이 아니라 때렸지. 그냥 때려 넣기. x에 몇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또 있어. 1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지? 근데 이런 게 교육과정에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근데 이런 류의 문제들은 출제가 실제로 종종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 이렇게 때려 넣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게 아니라 때려 넣어야 하는 값을 이제 유추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거거든.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바로 신고하시면 돼요. 평가원에. 당신들은 잘못되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건 신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얘의 두 근 중 작은 근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있잖아. 이거는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저거 만족시키는 x 몇이야? 그래 0. 자 0의 근거는 뭐야? 때려넣기. 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x가 있지. x에 0을 대입했다는 얘기는 사실 지수함수에 어떤 점을 대입한 거예요? 정점을 대입한 겁니다. 이런 정점을 대입해서 관찰하는 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어.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정점에 대한 강조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점만큼은 어떻다? 저런 방정식으로 출제됐을 때 그 값을 대입해서 유도해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로그 함수가 있어. 근데 어떤 직선과의 교점이 알파하고 베타래. 그래서 알파가 열심히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통해 1이고 3인 걸 찾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얘를 y는 x에 대칭시키고 얘를 y는 x에 대칭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 교점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그 교점의 특징은 뭐야? y좌표가 1이랑 3이겠죠. 맞나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성질은 이거야. 내가 이미 앞에서 다뤘던 점들 있지. 걔를 이동하거나 대칭시키거나 뭐 평행 이동하거나 이를 갖고 만들어지는 점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직선과 유물이 로그 함수, 지수 함수의 교점을 찾게끔 그 제시가 돼도 앞에서 충분히 근거를 줬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들은 힌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어진 점들 또는 정점만이 이런 방정식에 뭐가 될 수 있다?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이것도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아니고 지금 볼까? 아 근데 이건 좀 저 뒤쪽 카테고리를 넘어가야 된다. 나중에 봅시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를 볼게요. 뭐라고? 오늘 요거만 다 할 거야. 5번까지. 5번까지만. 근데 5번까지가 사실 지수 로그 함수의 한 70%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여기서 엄청 자, 그 다음 3번 봅시다. 3번. 지수함수가 있어요. 살짝 더운데. 좀만 더. 너가 괜찮으면 열고. 닫아도 돼. 하나 어차피 열었으니까. 자, X좌표가 뭐라고? 수직살이 끊겼어요. 아니 잠깐이야. 끊겼다고요? 자, X가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먼저 또 하나 그거. 그러면 얘의 y 값은 이렇게 되지. 그지? 근데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뭐 곱하면 이거야? A에 D승 곱하면 이거지.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에 D승 곱하면 이거겠지. 자,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지수함수는 X좌표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Y좌표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간격이 1이야. 간격이 1이면 공비는 몇이에요? 공비는 A예요.
간격이 2면은 a의 제곱이에요. 그럼 혹시 그냥 이 상황만 딱 관찰해도 공비랑 밑이랑 이런 거의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간격차와 밑의 관계를. 당연히 이게 7이면은 a의 7승, 밑의 7승이 공비일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 여기 지수 함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2,3이고 3,11에 그리고 얘의 점근선은 x축이야. 밑은 몇일까요? 바로 딱 보이면 제일 이상적입니다. 밑은 몇일까요? 3이다. 그지? 왜냐면 몇만큼 x좌표가 차이 나니까 1만큼 차이 나지. 그럼 y 좌표는 배 됐을 거 아니야. 몇 배 됐을 거야? a 배 됐겠죠. 그지? 근데 실제로 몇 배 됐어? 4배 됐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a가 4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성질은 어떨 때 적용 가능하냐? 내가 이 좌표를 평행이동했어. 야,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y좌표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근데 x좌표의 간격이 어때? 똑같이. 간격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등차인 것도 유지되고 등비인 것도 어때? 유지되죠. 그러니까 등차인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시킨 거는 성질의 변화가 없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로 조금이라도 올리는 순간 y좌표들의 일정한 값을 더하면 그건 등비수열이 아니야. 아니게 되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그럼 그냥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겠다. 점근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켰을 때에는 이 성질이 적용된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합시다. 그지? 등차가 보존되는 방향으로 일시정지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로그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로그 함수는 지수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지. 그럼 x, y의 대응 관계가 반대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성질이 y가 뭐일 때 성립한다고 보면 돼. y가 등차일 때 x 좌표들이 뭐다? 등비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지요. 그럼 얘도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얘가 1이야. 그러면 몇 배 될게? a배 됐겠죠. 얘가 2면 a 제곱배 됐겠죠. 얘가 k면 a의 k승배 됐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관계를 잘 관찰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밑이나 이 공차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 나머지 하나가 바로 관찰이 되는 거죠. 얘 역시 평행이동이 어느 방향으로 될 때는 가능? y축의 방향으로. 그지? 성근선이니까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가능. 그리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당연히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애들일 때는 똑같이 성질이 성립하겠죠. 그러면 질문, 이런 건 성립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성질이 성립하는 거지. 왜냐면 얘는 결국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p죠. b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y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다고 봐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이 중에서도 뭐 특수한애 하나만 같이 관찰을 해볼까? 여기 아주 정직한 함수인 로그 a의 x가 있어요. 삐뚤은 것 같다. 자, 이런 애가 있어요. 자, 로함수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인 점들 있지. 이거는 사실상 x축을 경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몇이에요?
1. 1이죠 1. 그러니까 얘와 얘의 x좌표가 무슨 수열을 이루는 거야?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지. 그러면은 얘 x좌표와 얘 x좌표의 곱이 얘의 뭐야? 제곱이지. 얘 제곱이 1이네. 그럼 얘네들은 뭐다? 역수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놈과 이놈은 서로 역수겠죠. 이게 극단적으로 관찰되는 경우는 이럴 때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뾰로롱 뒤집히죠? 그러면 여기가 여기에 대응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는 그냥 가로선 그었을 때 생기는 모든 x좌표들이 다 뭐예요? 다 역수다라는 게 이 형질에 의해서 관찰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건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과정들을 잘 이해를 해보자 이런 얘기고, 또 당연히 뭔가 이해가 안 된다. 자, 이해되시면 다음 장 18, 19, 20. 자, 얘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이고 inx에 대하여 대칭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밑이 똑같은 지수 로그함수가 보이잖아. 만약에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아마 대칭을 이용해서 무언가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칭성을 잘 적용하게끔 뭔가 그런 식들이나 형태들을 조작해 줄 필요가 있다. 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동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근데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는 서로 평행이동된 함수야 아니야? 아닌 것 같죠? 그런데 K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K의 로그 A의 A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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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린 날이야. 그치? 근데 얘하고 얘 뭐를 할 수 있어? 위치를 바꿀 수 있죠. 그러면은 A의 로그 A의 K지. 얘를 여기에 쏙 넣으면 어떻게 돼요?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K지.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서로 어떤 관계다? 평행이동 아, 형이 된 관계다.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된 관계다.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겠죠. 아까 설명했던 로그도 마찬가지야. 로그 A의 KX는 로그 A의 K 더하기 로그 AX 이런 식으로 표현될 테니까. 맞나요? 시원이도 지금 상태가 저요? 네. 아, 그쵸. 저 아까부터 계속 졸렸어요. 그래. 자, 그럼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인데 곡선이 있었어. 자, 이렇게 대칭인 곡선이 있었어요. 자, 얘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눈으로 봤을 때 접어서 똑같다 이런 거 말고 좀 수학적으로 설명해 볼까? 좀 18페이지 내용이에요. 수학적으로 설명해 볼까? 자, 대칭축이 있어요. 축과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만약에 서로 교점이 생기지. 그러면 얘와 얘는 서로 어때? 이렇죠. 그지? 여기에서 그어도 어때요? 이렇죠. 여기에서 그어도 이렇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두 곡선이
선대칭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축과 수직인 직선으로 그었을 때 교점이 생긴다면 그 교점들이 서로 이 축에 대해서 어떤 관계다? 대칭인 관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지. 맞나요? 그런데 내가 이게 1번 곡선이고 이게 2번 곡선이라고 한번 해볼게. 2번 곡선을 요만큼 끌어내렸어. 자, 그러면은 저런 대칭인 성질이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예컨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게 어디 선에 대해서 대칭인가? 아닐 것 같지 않나요? 그지? 유지가 안 돼. 위로 올리면 당연히 유지가 안 돼요. 우리 수현이 어제 나랑 카톡한 거는 또 까맣게 입고서 바로 그냥 저거 참고 있어요. 아 참고 있다고? 저 무슨 카톡했어? 어? 그냥 알 수 없어. 파이팅 하자고. 아. 그지? 그러면은 막 이렇게 이동시켰어. 대칭성이 보존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채영아 이렇게 이동하면 오 어때 보여? 너무 못생겼다. 아니, 이렇게 이동하면 얘하고 얘는 대칭인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도 위치는 바뀌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될 거야? 대칭이 될 거예요. 어디에 대하여? 여기에 대하여. 맞죠? 자, 이렇게를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동할 때 말이야? 대칭축과 어떤 방향으로? 수직인 방향으로 평행 이동할 때는 대칭성이 보존된다. 그래서 선대칭인 두 곡선은 유일하게 대칭축과 수직인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만 그 보존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위에 점이 있었어. 이런 교점을 찾으래. 그럼 이 곡선식이랑 얘랑 연립해 갖고 얘를 찾는 거는 지수 로그함수라면 당연히 교육과정 위반이죠. 근데 얘가 얘를 이동한 점이고 얘네들의 관계가 대칭이었어서 이 위치를 알고 있었다면 그걸 통해 얘를 유추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 아까 얘기했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나 직선, 지수함수와 직선은 이런 점을 연립해서 맞추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 하지만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한 기존에 다뤄졌던 점들 있잖아. 이런 점들을 대입하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기존의 점들과 그 이동을 관찰해 갖고 이런 점들을 유추하는 그런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점대칭 함수는 어떨까요? 이건 함수는 아니고 사실 선대칭인 두 곡선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번엔 점대칭인 두 곡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옛날에 그런 적 있는데 그 가위바위보에서 썸네일 박제. 네? 비공개로 올릴 때. 헐. 근데 자꾸 이러면 내가 조는 사람 썸네일 박제 이렇게 해버리고 싶잖아. 네. 정신 차리고. 뭐라고? 조금 깼어요. 조금. 조금 깼어? 잘했네. 자, 두 곡선이 있어요. 자, 편의상 fx, gx라고 놉시다. 근데 fx라는 곡선과 gx라는 곡선이 서로 어떤 관계? 점대칭 관계야. a, b라고 해볼게요. 근데 얘는 선대칭 함수와는 다르게 얘를 아무리 어떤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해도 쟤와 뭐야? 점대칭성이 보존이 됩니다. 간단하게 증명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여기에 P, Q가 있어. 그리고 A, B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을 뭐라고 할까? R, S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PQRS는 당연히 움직이는 점이야. PQ는 어디 위를 움직이고 fx 위를 움직이고 RS는 gx 위를 움직이죠. 그러면은 하지만 PQRS의 특징은 저기에 대칭인 두 점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P 더하기 R이 몇이다? 2A다. 그리고 Q 더하기 S가 2B다. 자, 얘네들은 상수죠. 이런 성질은 반드시 유지가 될 거라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내가 얘를 이 GX를 예를 들어서 X로 P, Y로 Q만큼 이동시키면 안 되지. PQ가 있으니까. 아, PQ 좀 그렇다. LM이라고 할게. 그럼 이렇게 되죠? 맞지? 다시 이제 돼. X로 P, Y로 Q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GX-P 더하기 Q를 만들었어요. 그럼 대충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 그럼 I, S는 뭐가 됐을까요? R 더하기 P, S 더하기 Q가 됐겠죠. 맞지? 당연히 PQ는 상수지. 이동된 양이니까. 그리고 LM, RS는 함수 위를 움직이는 점이지. 움직이는 점이긴 하지만 그 값인데 변수인데 이런 성질을 만족시키고 있지. 그러면 혹시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은 LM과 RS가 움직이더라도 고정되어 있느냐를 관찰하면 되겠죠. 실제로 두 개를 더해보면 L 더하기 R 더하기 P잖아. 맞나요? 근데 L 더하기 R이 몇이니까? 2A니까 얘는 2A 더하기 P로 어떻게 되어 있어? 고정되어 있지. 동시에 M 더하기 S 더하기 Q도 2B 더하기 Q로 고정되어 있죠. 그럼 두 개 더해서 1을 나눈 중점이 계속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니까.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얘네들의 중점에 대해서 뭐일 것이다. 대칭일 것이다가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왔어. 그럼 당연히 얘는 이쪽으로 가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근데 그 중점은 어떻다? 똑같은 점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동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핵심은 뭐다 결국은? 점대칭인 두 곡선을 자유자재로 이동해도 어차피 뭐다? 대칭성이 보존된다. 이걸 수식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린 그러지 말고요. 이렇게 이해해 줍시다. 이 점을 어떻게 찾는지만 파악해 볼 건데 이 점은 결국은 기존의 대칭이었던 두 점을 먼저 찍어. 그 다음 걔를 뭐해? 이동해. 그치? 이동한 다음에 걔네들의 뭐를 찍어? 중점을 찍어. 이런 식으로. 네, 여기를 RS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중점인데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림은 그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자, 몇 번을 보냐? 29번을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얘네들 무슨 관계가 있나 싶지만 얘는 사실 로그 2의 x를 이동한 거잖아. 맞나요? 근데 얘하고 얘가 어디에 대하여?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겠지. 그러니까 쟤네 둘도 분명히 모인 건 확실해. 점대칭인 건 확실할 거예요. 자,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지금 얘네 둘이 만나는 두 점이 있어. 그리고 두 점이 어느 직선 위에 있는지를 줬고 정확히는 중점이. 그래서 두 점의 길이를 구하랬지. 결국 그냥 둘이 교점 찾는 거네요. 그럼 대칭성이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1번 그래프는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2번은 얘를 어디에 대칭시키면 되니까 원점 대칭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3번은 얘를 왼쪽으로 몇 A만큼 옮기면 돼? 2A만큼 옮기면 되지. 근데 교점이 두 개가 생기게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꽤 많이 이동한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이동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이 두 점은 혹시 이 두 개가 점대칭이니까 얘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 아닐까?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대칭인 관계인 것인가? 대칭인 관계가 아닐 수는 없는가? 자, 그러니까 얘는 3번 함수라고 해볼게요. 결국 이게 1번 함수고 이게 3번 함수인 거지. 그러니까 이 점이 A고 이 점이 B야. 자, 그럼 이런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점 A는 1번 함수 위에 있지. 그러면 이 점의 대칭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몇 번 함수로 가? 3번 함수로 가겠죠. 다시 점 A는 1번 함수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칭시키면 당연히 점대칭이니까 서로 어디로 가겠어? 2번 함수 위로 가겠지. 근데 얘는 2번 함수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칭시키면 어디 함수 위로 가? 당연히 3번 함수 위에 있지. 다시 한 번. 자, 다시 점 글로 쓸게요. A는 함수 1 위에 있다. 그러니까 대칭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어디 위로 간다? 3번 위로 간다. 대칭점에 대해서 이건 나중에 찾을 거고 얘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디 위로 간다? 3번으로 간다. 그런데 점 A는 함수 3 위에 있다.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칭시키면 어디 위로 간다? 1 위로 간다. 그러니까 1과 3 동시에 있는 지점으로 가야 되니까 B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두 점 A, B는 이 점에 대해서 뭐야? 대칭이지. 그러면 이렇구나 하고 땡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형질은 바로바로 즉각 반응할 수 있겠죠. 점대칭인 두 곡선이 있는데 교점이 짝수게 생겼어. 그러면 무조건 걔네들은 다 어떤 관계야? 대칭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 관계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얘를 찾아봅시다. 자, 어떻게 하라 그랬냐? 그냥 기존에 점대칭 포인트가 0,0이었잖아. 그럼 0,0에 대해 대칭인 만만한 두 점을 찍자. 그리고 이동규칙 하에 얘를 뭐 시켜주면 돼?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얘 1,0이지. 그럼 얘 이동하면 얘는 뭐가 돼? 1-2의 2,0이겠지. 이동된 점과 기준 점과의 중점을 찾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점 좌표는 -a,0이겠네요. 그러면 저 -a,0이 a, b의 무슨 점일 수밖에 없고 a, b의 중점일 수밖에 없고 하필 a, b의 중점이 뭐를 지난대? 4x 더하기 3y 더하기 5를 지난다. 5는 0이라는 직선을 지난다 그랬지. 그럼 그냥 -a,0을 대입해주면 a가 4분의 5인 게 나오고 4분의 5를 대입하고 연립해서 A점, B점의 좌표를 찾아주면 그대로 끝났죠. A, B의 길이를 구해줄 수 있겠다. 자, 이해되시죠?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좀 해석할 여지가 있는 괜찮은 문제입니다. 네. 뭐가 짝수게 그러니까 어느 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두 곡선이 있어. 근데 그 두 곡선의 교점이 짝수게 생겼대. 예를 들어 1, 2, 5, 6 이렇게 생겼대. 그럼 얘네들 점대칭 관계, 얘네들 점대칭 관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냐면은 얘네들의 어떤 교점이 딱 생겼잖아. 그럼 당연히 이 점은 두 함수 위에 다 있으니까 얘를 여기 대칭시키면은 두 함수 위에 있는 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교점들이 대칭 관계에 있지 않는 이상 점대칭이라는 말이 안 된다. 무너진 주연이의 의지.
하루가 가지 못했다. 대칭 점수의 교점이 짝수되면 걔네들끼리가 대칭점에 대해서 대칭 관계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알기 쉬운 함수로 바꿔볼까? 교점이 홀수겠네. 교점이 홀수기면 무조건 대칭점 하나를 지나야지. 대칭점에서도 교점이 생겨야만 논리적으로 말이 되겠죠. 쉬운 버전으로 문제를 바꿔볼게요. 한번. 자, 얘네들이 2.1과 알파에서 만난다. 알파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얘 이런 이차함수죠. 얘는 이런 이차함수죠. 당연히 얘를 위로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교점이 생기니까. 근데 얘네들이 혹시 점대칭인 거 알겠어? 왜냐면은 y는 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서로 어디에 대칭인 함수였어? 원점에 대칭인 함수였죠. x축에도 대칭이지만 원점에도 대칭이잖아. 맞지? 그럼 얘네들은 여기가 4,2고 0,k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중점에 대해서 대칭이겠지. 근데 그러면은 이 대칭점의 x좌표가 몇인 건 확실해? 2인 건 확실하지. 맞죠? 근데 교점이 하나가 1이네? 당연히 하나 뭐겠어요? 당연히 3이죠. 이런 거 그냥 바로 갈 수 있죠.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거겠지. 좀 애매한데. 이렇게 생긴 거겠지? 그래서 대칭점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 어쨌든 성질을 통해 관계를 유도하려고 해야지 그림을 막 그려갖고 잘 이해해 보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에 대한 습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좋아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자, 혹시 what time is it now? 11시 반? 오, 1시간 반을 풀로 지금 한 거야? 아, 물론 그 누가 늦게 와서 좀 늦어지긴 했지만 늦게 와서 줄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못 써. 아파요? 자, 우리 20페이지 아니다 19페이지에 2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 이 x가 있고 이게 있어. 여기 점 A, 점 B, 점 C, 점 D가 있는데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래요. 자, 그랬을 때 A, B, C, D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연아, 얘하고 얘네 서로 어떻게 됐어요? 평행 이동됐지. 그런데 지금 A, B, C, D가 평행사변형이라 그랬지. 그러면은 A와 D의 관계가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요? 그지? 어떻게 평행 이동했을 것 같아? 3 y로 마7 이렇게 이동하지 않았을까? 채원아 그럼 B랑 C는 당연히 똑같이 x로 3 y로 마7만큼 이동하지 않았을까? 자 않았을까랑 이동했다는 다른 얘기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동된 점 말고는 절대 평행사변형이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어떤 원리로 확인을 해볼 거냐면 평행사변형의 특징은 요 두 놈 마주보는 두 대변의 길이가 어떻고 똑같으면서 뭐해? 평행해. 자 평행하다는 얘기는 이 두 직선에 뭐가 같다는 거? 기울기가 같다는 거. 그러면은 기울기가 m이면 당연히 1대 m이지. 맞나요? 얘도 1대 m이겠지. 맞나요? 자, 이 두 삼각형은 서로 뭘까요? 합동이겠죠. 그럼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 길이가 알파고 이 길이가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이런 지수함수 위에 x좌표가 알파만큼 차이 나는데 y좌표가 몇만큼 차이 나는 점을 찾고 싶은 거야? 베타만큼 차이 나는 점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은 a의 p 더하기 알파에서 a의 p를 뺀 게 뭐가 되는 애를 찾고 싶은 거야. 이게 베타가 되도록 하는 p를 찾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뭘로 묶이냐면 a의 p로 묶이죠. 그리고 a의 알파 빼기 1 이렇게 되지. 그러면 p가 막 변하면 사실 이건 지수함수잖아. 얘는 1대1 함수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베타가 되는 순간이 딱 몇 번밖에 없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딱 길이가 몇 대 몇 이렇게 딱 되는 상황이 있지. 그건 어차피 이 함수 내에서 몇 번밖에 존재 안 하는 거야. 한 번밖에 존재 안 하는 거지. 근데 얘랑 얘는 생긴 게 똑같은 함수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몇 번밖에 존재 안 해. 근데 이동된 점일 때 이렇게 합동인 건 자명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는다가 확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점 B는 당연히 뭐예요? 뭔가 이상하다. 5콤마로 하자. 이렇게 되죠. 네. 점 B는 뭐예요? 네. 당연히 몇 콤마면? 점 B는 2,4겠죠. 그지? 점 D는 뭐예요? 3,3이겠죠. 마 3이 아니라 마 6이겠죠. 그지? 아니지. 3,마6가 맞지. 외우라고 하면 곤란해. 방금 다 이해한 척한 다음에 하나도 몰랐다는 거니까. 아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런 성질을 만족시키는 함수들이 어떤 함수가 있냐면 결국은 얘 함수가 1대1 함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 간격당 y 간격이 일정한 애가 딱 한 순간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1대1 함수인 애들이 전부 같은 성질을 공유하거든. 그런 애가 뭐가 있냐? 로그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함수의 특징은 계속 아래로 올라오기거나 계속 위로 올라오기면 돼. 이게 계속 유지되는 함수들 있지. 이런 함수들은 결국은 저런 성질을 똑같이 공유한다. 무슨 함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해되시죠?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개념을 숙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문제들 몇 개만 더 봅시다. 24번 볼게요. 자, 봐봐. y는 2x 위에 두 점 a,n, b,n이 있대. 아까 전에 그 지수함수도 돼요. 그렇지. 지수함수도 되지. 내가 지수함수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했는데 지수함수가 안 되는 건 이상하지 않아? 네. 자, 여기에 y는 2x라는 함수가 있어요.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해 봅시다. 우리 숭이 프렌드 그러면 또 주어까지 포함하는데 일나 너무 졸려. 일어납시다. 자, 이 위에 두 점 a,n, b,n이 있대. 근데 a,n과 b,n의 기울기가 몇이래? 3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a,n, b,n에 뭐가 나와 있네? 길이가 나와 있는데 이거 참을 수 없죠. 당연히 뭐 해야 돼? 이거 해야지. 이게 루트 10n이지. 근데 1대 3대 몇? 잠깐만 n 3n 이렇게 당연 만들어지겠죠? 근데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저 a,n, b,n을 지나는 원이 있어. 자, 그럼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얘하고 얘를 지나는 원이 이렇게 있지. 그 원의 특징은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에 대해서 보다 선대칭이다. 원의 특징이잖아. 이건 원 고유의 특징. 자, 원은 중심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중심을 지나는 모든 직선에 대해서 뭐야? 선대칭이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중심이 있다면 이 중심을 지나는 모든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잖아. 원은. 맞나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 원과 누구의 교점을 찾으래 지금? 로그 2의 x의 교점을 찾으래. 그럼 잘 생각해봐. 그 원은 내가 그리지 않아도 여기에 대하여 스스로 대칭이잖아. 근데 얘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저 함수 위로 가지. 맞나요? 근데 얘도 그럼 당연히 원위에 있는 거 알겠어? 그지? 그럼 얘도 이렇게 가면 원위에 있겠죠? 그치? 왜냐하면 결국은 다 여기에 대칭이거든. 얘네들도 대칭, 원도 대칭, 교점도 대칭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두 점이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대칭시켜서. 근데 두 점 중 뭘 구하래? 뭐가 큰 거? x값이 큰 걸 구하래. 그리고 그 x좌표를 xn이라고 하지. 자, 그러면 이 점의 x좌표가 뭐인 거야? xn인 거지. 그러면 이 점의 무슨 좌표가 xn인 거야? y좌표가 xn인 거죠. 그러니까 y좌표가 뭐냐 이런 질문인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바로 한번 해볼까? 자, 이 점을 P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 x값은 P 더하기 n이죠. 됐나요? 그럼 2의 P 더하기 n에서 2의 P를 뺀 게 뭐예요? 3n이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2의 P가 나오죠.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3n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 2의 P승으로 묶으면 2의 n승 빼기 1이고 나눠줘 갖고 이렇게 구한 거지.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얘를 대입한 거지. 맞나요? 그러니까 x는 2의 P 더하기 n이잖아. 그럼 여기에다 뭘 곱하면 돼? 2의 n승을 곱하면 되니까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3n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정리가 돼.
해석해지시나요?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볼까? 얘의 y좌표가 xn이야. 그럼 얘의 y좌표는 뭐예요? xn 빼기 3n이야. y좌표가. 내가 보여야 되는 게 y좌표였잖아. 맞지? 근데 x좌표가 몇 차이나? n 차이나지. 그럼 y좌표는 몇 배 됐을까? 2의 n승배 됐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줄 수도 있겠다. 똑같이 나오죠.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1, 2, 3 넣어서 더해서 답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너무 나만 풀면 재미가 없으니까 28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시정지 한번 눌러주시고 표현이 점점 깼으면 좋겠는데. 자, 봐봐. 여기 y는 3x가 있고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가 있어. 근데 이 그래프 위에 뭐가 있고 점 A가 있고 요 그래프 위에 점 B가 있지. 그러니까 일단 그래프를 그려갖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얘는 감소함수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여기 어딘가에 A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B가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A, O, B가 몇 도이면서 90도이면서 OA의 길이가 OB의 길이의 몇 배다? 2배다.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B를 체크를 하고 여기서 90도를 돌리면서 길이가 2배가 되는 이 정도의 A가 있게 이렇게 위치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 문제를 제일 많이 이제 실수한 방법은 잘못 푼 방법은 그냥 두 장을 놓자. A, 3의 A B, 마이너스 로그 3의 B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와의 거리의 2배가 얘와 얘 사이와의 거리다. 이렇게 식 하나 세우고 기울기의 곱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식 하나 세우고 두 개를 연립하려고 보면 개판이거든 식이.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와씨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 근데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번 첫 번째 방법은 90도 그리네.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 될 행동이 있죠. 이렇게 90도 떨구고 이렇게 90도 떨굽시다. 그럼 얘네 둘의 관계는 서로 닮음이죠. 닮음. 근데 뭐야 얘 2배가 얘랬잖아. 그래서 이건 몇 대 몇 닮음? 이 길이의 2배가 이 길이니까 이 두 직각삼각형은 1대2 닮음이겠죠. 그럼 내가 편의상 이 길이를 P, 이 길이를 Q라고 놓으면 이 길이가 몇 P? 2P고 이 길이가 2Q인 거잖아. 그럼 내가 사실 이거 자체가 이미 직각인 걸 사용한 거지. 그치? 그리고 길이가 몇 배인 것도? 2배인 것도 사용을 한 거죠. 그럼 둘 다 주어진 조건을 다 사용한 거거든. 그럼 이제 좌표를 넣고 대입해 봅시다. 얘는 Q, 마P지. 얘는 2P, 2Q죠. 그러면 3의 2P가 2Q이고 마이너스 로그 3의 Q가 마P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Q가 3의 뭐니까 P잖아. 맞나요? 그러면 얘가 Q제곱 아니야? 그러면 Q는 2다가 나오네요. 이거 제곱이 이거니까 이거 제곱이 똑같을 거 아니야. 아니 좌변이 이거 제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제곱이랑 똑같다.
그럼 Q가 2다. 그지? 그럼 Q가 2면 얘가 2니까 P가 로그 3에 2다. 그럼 점좌표가 나왔으니까 기울기 구해줄 수 있죠. 이게 풀이 1. 두 번째. 자, 이 함수는 서로 공통점이 없어 보여. 하지만 되게 중요한 성질 하나가 공통이잖아. 뭐가 공통이에요? 밑이 똑같진 않지만 얼추 똑같다. 그러니까 저 지수함수는 밑이 몇이고 3이고 로그 함수는 밑이 사실 3분의 1인 거지. 그지? 그러면 잘 대칭 이동하면 동일한 곡선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점이 이동하는 것들도 똑같이 한번 관찰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 3의 x랑 마이너스 로그 3의 x를 연결해주는 오작교는 누구겠어? 얘와 얘를 연결해주는 함수 하나가 필요할 거 아니야. 누가 필요할까요? 아니야, 중간에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갈 수 있다면 제일 베스트겠지만 이렇게 가야 되지. 자, 내가 B를 찍고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B가 있어. B는 당연히 여기에 있어요. 얘는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X축에 대해 대칭시킨 거지. 그럼 이동하면 여기로 가겠죠. 근데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이 각도 두 개는 어때요? 똑같지. 그런데 여기 A가 있잖아. A가 있죠. A는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90도지. 맞나요?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몇 도고? 90도고 얘도 90도잖아. 그러면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똑같다는 것도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체크한 세 각도가 다 어떻다? 똑같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고 싶어요. 이제 어디에 대칭시키면 돼? y는 x에 대칭시키면 되지. 자, 그럼 y는 x에 대칭시키면 이번에는 요 놈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똑같잖아. 그럼 얘가 이동된 점은 당연히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얘는 이 함수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동하면 이 함수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함수와 이 직선의 교점 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주황색으로 표현한 세 3분의 길이는 그냥 대칭이동이니까 다 어때? 같아요? 근데 주황색의 몇 배가 파란 선이 됐어? 2배가 파란 선이 됐지. 그러니까 B를 한 번 이동한 점을 B 프라임, 두 번 이동한 점을 B 더블 프라임이라고 놓잖아. 그러면 B 더블 프라임이랑 A만 관찰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인 거죠. 그러면 A면 이게 몇 A? 2A. 그럼 얘의 Y 값이 3의 2A. 그게 얘의 Y 값인 3의 2의 몇 배다? 2배다. 정리해주면 A가 로그 3의 2다가 아까랑 똑같이 나오죠. 그럼 이 점은 로그 3의 2, 2 이렇게
이렇게 나올 테니까 끝났죠? 0,0 사이의 기울기 보여주면 된다. 네. 이해되시나요? 이게 풀이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너네가 따라서 해봐야 돼. 정말 중요합니다. 백지 상태로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서 해보는 게 이제 실력을 키우는 지름길이라 그걸 안 하면은 그냥 그 약간 영화 감상 같은 느낌과 다를 바가 없어져요. 그냥 재밌었다 끄덕끄덕. 나머지 숙제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잠깐만. 채영아, 저 좀 꺼주세요.